우리가요, 어떤 좋은 목표를 지향한다 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수단이 한마디로 불법이거나 탈법이라면, 거기에 좋은 목표가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마디로 이 옳은 방향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적폐다, 한마디로 여러가지 불법이 자행됐다, 정경유착이 있었다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적폐 청산을 외치고 국가 대청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 국가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내부의 경선이나 본선에 옳은 방식의 경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당하고 룰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내부에 지금 매일 시끄럽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않는 맹탕 토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2일 있었던 현장 투표에서는 그 결과가 부산이나 서울 일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걸로 보이는 결과가 현장에 있던 캠프 참관인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 본 투표를 앞두고 부조작 투표가 대선에서 만약 공개된다면 그 대선은 무효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전주 우석대학이라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재인 후보 집회에 이렇게 동원되고, 물론 문재인 후보 측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다, 그 학교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들이 한 일일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부패와 영화표가 제공되고 학생들 입을 막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제보한 학생들에 대해서 압력이 들어가고, 태권도 학과 학생입니다. 태권도 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나빠서 또 복종을 잘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까? 이 뭐하는 짓입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ARS 한마디로 후보 경선인단에 참가를 하게끔 누가 시켰으니까 ARS 인정번호를 갖다가 수집하려 해서 그걸 갖다 다 올려라고 했겠죠. 물론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학교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심지어 지역위원장, 즉 지구당 위원장인 한 사람이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ARS 인정번호를 달라고 했고, 또 SNS상에는 다른 지역의 지역위원장들도 인정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 캡처도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번호를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 당원들한테 3월 9일 18시까지 1차 경선 접수 마감이니까 등록하시지 않은 분은 1811에 1004로 전화해서 등록하시고 인정번호를 이렇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지역위원장이라도 이런 식으로 무슨 북한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기가 보낸 게 맞다면서 6개월 미만인 권리 당원들은 경선에 자동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당사자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 문자를 보낸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인정번호는 왜 보내달라고 했냐? 답신이 없으면 진짜로 경선 참여 신청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참여 신청 여부를 말로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경선 참여 인원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냥 참여하라고 하면 말만 해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번호를 달라 해야 참여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설마 인정번호를 가짜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경선 참여를 유권자에게 독려하고 인정번호를 해신받아 인정번호 개수를 통해 자신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을 위에 입증받으려고 한다는 게 설명이라고 합니다. 우석대 태권도 학과의 경우에도 1인당 인정번호 50개씩을 수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정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 간부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증 앞자리까지 요구하고 인정번호까지 달라는 것은 대리투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경선 방법에 보면 지금 투표 안내 문자를 당에서 이 AR에서 선거인단 참여를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한테 보내고 나면 강제적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거기에 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화가 몇 5번 걸쳐서 오는데 만약에 이 전화를 받지 못하면 선거인단이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앞에 6자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결국은 이런 대리 ARS 투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민주당은 선거인 명부에 ARS 투표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휴대폰 전화가 기재되어 있고 그 휴대폰으로만 전화를 해야 정상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타인이 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안다고 해서 대리 투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고요. 모바일 투표 자체가 항상 보안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요한 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시스템인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누가 인정번호만 모아가지고 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모아가지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조작을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정말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본선에는 모바일 투표를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선에서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2월 15일부터 이렇게 경선 참가자 모집했고 룰이 1월 26일 날 정해졌고 20일 동안 준비했는데 보안 시스템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ARS 투표는 사설 업체 2군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설 업체에서 ARS 투표한 결과를 집계하는 부분은 그건 또 누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옳게 판단했느냐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 정몽준과 노무현의 후보 단일화 불과 열 몇 표에서 결과가 이렇게 뒤바뀌었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그때도 실제로 거기에 정말 투표 결과가 그래 했는가 하는 로우 데이터는 없어져서 확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졌다고 여론조사회사가 이야기하는가 그런 줄 알고 선곡했다가 나중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보자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요. 이제서 언론이 이 문재인 지지 모임의 행사, 대학생 동원 의혹을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선관위는 어떤 때는 엄청 빨리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에 관한 성남시 공무원 건은 신속하게 사법기관이 압수수색까지도 하더니만 전북 선관위는 이미 온 사방에 말이 다 퍼진 22일 날 우석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불법 기부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북 포럼 공동대표인 안도현 우석대 문해창작학과 교수는 2012년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문 후보 측근 인사랍니다.
자, 이 사람 시인 안도현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연탄이라는 시가 있죠. 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를 써서 굉장히 감성적인 시로 유명한 그 시인 안도현이 우석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에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 시인인지 교수인지 정치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후보 측근이라는데요. 이 사람이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 포럼 출범식에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 160명을 참석시킨 모양인데요. 방학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이 마련한 전세버스 4대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을 했고, 문 후보 지지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단체로 레스토랑에서 뷔페를 먹고 영화를 관람했는데 1인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학교 측이 모두 제공했다. 문 후보 측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대응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관련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 후보 지지 행사에 문 후보의 일종의 반개 조직에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회장을 맡아서 그 대학의 태권도과 학생들을 동원했습니다. 왜 태권도과 학생들을 동원했을까요? 방학 중에 학생들 끌어모으려면 태권도과 학생들이 나와 하면 말 잘 들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은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불거지자 제보자 색출과 말 맞추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과장과 교수들의 인솔 아래 동원이 지금 전북포럼이라는 행사 출범식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학과장은 이 학생들이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사실인데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동원 사실을 은폐를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지시를 했고, 전북 선관위가 우석대에 대한 조사를 착수를 해서 버스 대절을 통해 특정 지지인 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하니까 문 후보 측은 문제가 있으면 당 선관위 등에 고발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데요. 자, 거기에 아까 말한 안도현 시인이 문재인 캠프의 전북 경선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석대 교수로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도현과 해당 태권도학과 간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우석대학에는 문 후보의 최측근인 노무현 정권 때 유명했잖아요. 양정철 언론사 대모 등과 관련해서 쎄했던 사람이죠.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이 문해창작과 교수로 또 재직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안도현과 같은 과의 일종의 교수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석대가 문재인 아지트가 사실상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문재인 측근들이 우석대에 포진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요.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해서 상식적으로 요즘 대학생들이 학점 관리나 알바에 방학 중에도 엄청나게 바쁜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는 어떻게 동원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보도에 나오는 우석대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있으니까, 즉 안도현, 양정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거 아니겠느냐 했고, 문재인 캠프는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데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거 진짜 쌍팔년에 뭡니까? 돈봉투 돌리면서 사람 끌고 갈 때하고, 버스로 사람 실어 나를 때, 그리고 60년대에 고무신, 밀가루, 설탕 이런 거 집집마다 대선 때 돌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선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선 때는 집으로 막 봉투가 이렇게 돌기도 했고 고무줄로 이렇게 10,000원짜리 묶어서 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학생들을 이런 행사에 동원시키고 밥 먹이고 영화 보이게 하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이런 거다라고 처음부터 잘못 배우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요. 그 학생들에 대한 동원 비용이 1인당 5만원이면 160명이 동원되었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오히려 5, 6, 30, 800만원이고 자, 버스비까지 합치게 되면 천수백만원이 동원됐을 건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학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거 출처까지 전부 조사해야 되겠죠. 자, 25일날은 더 웃기는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25일날 대전 충청지역 토론회가 충북에만 방송이 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충청권은 특히 충남 대전은 안희정 후보가 이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인데 이 충청권에서 토론회를 권역별로 하는데 중북 MBC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 방송이 중북 MBC에서 하지만 충청권 전체에 방송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충북 MBC니까 충북에만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의 사무총장은 제작비 문제로 대전 MBC와 마찰이 생겨서 청주 MBC와 계약을 했는데 대전 충남에는 방송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알았다. 이 해명이 믿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 급기야 어제 대전 MBC에서 한 번 더 방송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22일 있었던 현장 투표 사전 유출과 관련해서요. 지역위원장 6명이 연루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은 당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역위원장 6명이 모두 문 후보 측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토론 방식도요. 엊그제 남경필과 유승민이 부산이니까 토론을 했는데 당은 인기가 없고 후보들도 별 인기가 없지만 우통 벗고 서서 와이셔츠 바람으로 손에 걷고 토론한 내용이 아무런 각본도 없고 서류도 못 들어가게 해서 서로 그 자리에서 맞붙은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고를 갖고 갔다가 남경필 후보가 안 갖고 왔다니까 그냥 원고를 빼고 바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했고 주제 제한, 시간 제한 없이 총량만 제한하면서 주제에 관계없이 끝장 토론이 실질적으로 좀 되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토론은 참모들이 써준 걸 가지고 얼마나 잘 외우고 하느냐 하는 학예의 발표 수준에 불과하다. 한쪽 손 묶고 주먹만 쓰는 권투시합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 2-3시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자유주제로 메모 없이 질문 응답하게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하니까 뭐 끝장 토론 제한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토론은 뭐 거의 그냥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실제로 당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한테는 끝장 토론하자던 문재인 후보가 이제는 진짜 하자라고 이재명 등이 나오니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18대 때 문재인 후보는 SBS 인터뷰에서 끝장 토론, 치열한 토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 소통본부장을 맡은 김혜미 의원은 이런 방식의 토론은 누가 더 암기를 잘했는지, 누가 더 보고 잘 읽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갱년대다 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이야기를 2012년 대선 때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후 캠프의 대변인 객인 김경수 의원이 뭐라는 줄 압니까? 토론 방식은 당의 주관하에 후보들이 합의한 거고 일부 후보 측의 토론 방식 변경 요구는 경기 중에 갑자기 룰을 바꾸자라는 이야기하고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을 기피하고 민감한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주제를 제한하고 후보당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뭐 10분, 9분 뭐 이래 이하로 제한을 해서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서로 간에 공방전도 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식이 폭로될까봐, 지식의 한계가 폭로될까봐, 공격을 많이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요, 요즘 밤에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케이블 채널들, 스카이라이프 채널들, IPTV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하루 종일 재방송합니다. 그거 해봤자요, 시청률 0. 몇 %짜리도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몇 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선 후보 토론을 밤을 새워서 주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원고 없이 밤샘을 시키면 그거를 보고요, 국민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아, 저거 맹판 깡통이다. 저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가 누구 짱나겠다. 도저히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거요, 그냥 풀어놓고 한 서너 시간만 시키면요, 딱 미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널들 나와가 하는 토론은 밤샘 토론을 하면서 대선 후보는 왜 주제 제한,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을 시켜보는 건 안 됩니까? 항상 유력하게 당선될 만한 후보는 이런 토론을 꺼리는데요, 무식한 사람일수록 당선 확률이 높은 겁니까? 안 그러면 국정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당선 확률이 높은 겁니까? 그건 뭔 법칙입니까? 그래서 이딴 토론 하지 말고요, 정말 무제한 토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민주당요, 이런 식으로 누가 대통령 되어서요, 적폐 청산 되겠습니까? 대통령 가는 과정이 적폐인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